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이사 대책 발표 이후 표류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이번 달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서 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. 지금 나가는 화면은 제가 그동안에 출간한 8건의 저서에 관한 내용이고요.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하느냐? 일단 역세권, 중공업지역, 저층주거지 중에서 정비가 덜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. 기존의 정비사업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. 또한 주거재생혁신지구와 또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요는 어떻게 되느냐? 일단 역세권과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가 대상이 되겠고요.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신설되고 토지 소유주가 물납 후 정산하는 이러한 형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. 양도세,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고 봐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역세권 소규모, 중공업 소규모, 신구가 혼재되어 있는 노후 주거지역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. 그 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요는 일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하여 노후화되고 슬럼화된 그러한 그 부지 등에서 적정 개발 수단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역세권, 중공업지역, 저층주거지 등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 확보,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등 여러가지 진행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는 공공주도의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공공이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은 또 두 번째 내용은 역세권과 중공업지역은 5,000제곱미터 1,500평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상이고요. 낙후된 저층주거지는 1만 제곱미터니까 약 3,000평 이상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. 또한 내용을 또 다시 깊은 내용을 좀 보면은 또 역세권과 중공업지역 중 소규모 5,000제곱미터 1,500평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서 추진한다고 하고요. 또한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되겠죠.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구역 경계 설정 제한 및 부지 확보 요건 완화, 도시건축 규제 완화, 세제 등을 적용해서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을 시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입지 유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. 여기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으로 갈 예정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역시 그 역세권과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시킨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렇게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전체적인 절차가 많이 압축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일단 시행 절차를 보게 되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제한을 하게 되고요.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은 예정지구 고시가 되고 예정지구 본지구도 확정이 되게 되면은 사업 추진 의사를 타진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은 지구지정 확정 고시가 되겠는데요. 민간 시공사가 그 다음에 선정이 되고 부지 확보, 공공기관이 부지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우선 공급 희망자는 우선 공급을 받고자 하는 그 조합원은 현물 선납 약정을 하고 공공기관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겠죠. 우선 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하게 된다.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. 주택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 승인하고 착공 입주, 그래서 전체적으로 7년에서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재개발 사업이 5년 정도로 단축되는 효과를 본다.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공급 물량은 19만 6천 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도심에서
12만 3천 세대,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에서 12,000세대, 저층 주거지를 활용해서 6만 1,000세대, 이렇게 해서 19만 6천 세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. 또한 최근은 아니죠. 이제 올 초에 2월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릴까 하는데, 일단은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비교를 해보면은,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일단 보상 방식이,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,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민간 분양주택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고요. 비실거주 1주택자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를 하지만, 비실거주 다주택은 현금 청산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가 난 바 있어서, 여러 가지 말씀이 좀 많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이에 반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실거주 다주택 상관없이 대책 발표일 2021년 2월 4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겠다라는 점이 이 두 지역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근 상황을 좀 보게 되면, 올해 이제 9월 28일, 며칠 안 남았죠? 다음 주쯤 되겠는데, 은평구 정산 4구역 2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추정분담금과 분양가, 사업계획 등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, 전체적인 그 윤곽이 드러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가에 따라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활성화가 되느냐,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느냐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. 국토부는 2월 발표할 때, 이번 달 28일 발표할 때, 2월 24일 날 발표할 때 최대 수익률을 30%까지 약속한 바가 있었죠. 이번에 진행되는 정산 4구역은 2022년 말까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내줄 예정이고요. 2026년에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패스트트랙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, 이제 이사대책에서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현재까지 후보 지역은 56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, 이 중 13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다음으로 진행되는 본지구 지정 요건을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대기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, 국토부 역시 이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서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사업 내용을 좀 잘 살펴보고, 그동안에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, 이런 지역, 또 저층 주거지에서 사업 진척이 없었던 곳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